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 치료비 때문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요. 의료비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일 때 이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합니다. 이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게 이 재난적 의료비는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님, 프라임에셋의 이몽재 팀장님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변화되는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정부가 중증 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나섰는데요. 이종태 이사님, 먼저 이 중증 질환의 재난적 의료비, 이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 희귀 난치성 질환, 이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최저 생계비의 200%를 초과하시고 300% 이하인 분들, 근데 발생 의료비가 이제 소득 대비 30%를 초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1월부터는 이 예산이 600억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한시적 지원 사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도 지원도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몽재 팀장님, 이번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주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2015년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2015년 1월 1일부터 입원하신 분들께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이었다가 151만 원으로 하향 조정돼서 약 50만 원가량의 혜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단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0만 원으로 이 변동은 없고요.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이 되다가 30%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는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제출 서류가 예전에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평가서가 꼭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환자의 지원 요청서로 대체가 되게 되었고요. 퇴원 후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중증 환자 등의 경우에 똑같이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병원비 안에서 요양급여가 얼마인지 또 비급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원받기 전에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4대 중증 질환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좀 빚어왔는데요. 이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은 60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또한 그게 풍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예산 편성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편성되거나 2016년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번 시에만 보상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고가의 검사를 받거나 그럴 예정인 분들은 본인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각종 검사 같은 경우를 통원이 아닌 입원 후에 받으시는 게 좀 더 이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재난적 의료비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팀장님, 이번 사업으로 우리 저소득층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암이나 중증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생존율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상승했다고 해서 사회복귀 비율이 예전에 경제활동을 하던 그 사회복귀 비율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생존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치료를 마저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케이스가 이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은 늘어난 케이스로 케이스가 많아졌는데요. 이 보장 금액은 커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받는 인원수가 감소된 점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혜택은 예전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도는 이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는 제도긴 한데 아무래도 한시적인 제도다 보니까 이보다는 공약에 있었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비 혜택이 한시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조금 더 나은 혜택이 좀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과 관련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은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뵙기 전에 미리 접수해주신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분으로 한화생명의 무배당 건강 유니버셜 CI 통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3년 1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18만 9천 원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부담이 큰데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CI보험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 추천해줘가지고요. 네. 지인의 추천으로 예. 가입하셨구나. 네, 그런데 이 보험 요즘 부담이 많이 되시나 봐요. 예, 보험금이 좀 네.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보험료가 적지 않습니다. 18만 9천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데 부담을 느끼신다고요. 예. 일단 CI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의 일종이긴 한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고 하니까 우선은 가입한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증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지금은 가지고 있질 않은데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고요. 예, 좀 예.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CI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같은 CI보험이라고 해도 어떤 특약을 또 얼마만한 금액으로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은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종신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땡겨주는 선지급하는 내용의 구성입니다. 다만 네. 중대한 질병이라는 부분이 가입자는 피보험자는 중대하다고 느끼는데요. 약관상에는 중대한 질병에 해당되지 않아서 가입자의 불만이 좀 많은 보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증권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러세요. 증권은 우선 내일 낮 시간에 보험사 예. 콜센터를 통해서 재발급을 예. 요청하시거나 뭐 본인이 계약자거나 피보험자시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 내역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예.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예, 혹시 예. 지금 결혼은 하신 상황이신가요? 예, 예, 결혼했어요. 자녀분도 계신가요? 예, 예. 혹시 자녀분 남자아이 한 연령? 명 있어요. 네? 남자아이 한 명 있어요. 아, 남자아이. 예, 예. 남자아이가 몇 살이죠, 혹시 지금? 지금 7살이요. 7살이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학부형 되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보험 아까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 가입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실비보험 하나 가입했거든요. 아, 실비보험. 혹시 예, 예. 실비보험은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2만 원. 그러면 아마도 연령을 생각했을 때는 가입한 시점은 혹시 실비보험이 언제 가입하신 거죠? 그때, 보험료, 실비보험 혜택 줄어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네. 누가 그래가지고, 2013년 초반에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아마 보험료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연령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실비보험은 딱 의료실비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CI보험을 활용하면 암 진단금이나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나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망 보장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 보험 이제 지인한테 그냥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 가입 당시에 따른 설명을 듣거나 그러진 못하셨었어요? 설명 듣긴 들었는데, 잘 안 들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 중에 지금은 확인이 좀 어려우신 거죠? 예, 예. 지금은 지금, 그럼 이제 우선은 이 보험이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해지를 한다거나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게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예, 이 예.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줄일 부분을 줄이고 혹시나 이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면 보험료 예. 부담이 되더라도 유지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봤을 때는 이 상품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고 줄일 부분을 찾아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해지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계신데요. 지금 이 보험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유지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보험은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13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또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계속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 보험료 예. 부담된다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점검을 받으시고 보험료를 예. 줄일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집에서 혹시 증권이 있지 않나 한번 더 찾아보시고 그래도 증권이 없으면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재발행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꼭 전문가, 주변의 전문가도 좋고 뭐 다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 꼭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아무래도 해지나 이렇게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결정을 하려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방송 예. 끝나고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60대 여성분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으셨는데요. 60대 어머니의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의 간병보험 문의 주셨어요. 네, 네, 혹시 어머님 다른 보험은 전혀 가입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아, 지금 전혀 가입된 상황이 없으시고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 간병보험 외에도 다양한 보험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간병보험 물어보신다고요? 네, 어머님 건강하시죠? 그럼요. 아직까지는 건강하신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좀 알아보려고요. 혹시 네, 어머님께서 간병보험 알아보는 걸 아시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아직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드님이 생각을 깊게 하시는 분이군요. 그래요? 우선은 간병보험이 어떤 건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있다시피 간병을 위한 보험인데 이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네. 간병인을 이제 쓸 수 있는 이렇게 간병인 사용 비용이 지급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보통 보험 상품들 중에 간병보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요양등급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네네. 신청을 하면 직원분들이 한 2분 정도 나오셔가지고요. 어머님이랑 대화도 해보시고, 어머님 뭐 식사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걸 살펴가지고, 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네. 그 구분은 이제 지원금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실 비용을 일부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택에서 계시면은 요양보호사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 건강보험료 보시면 장기 요양 간병비라고 또 따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사에서 사적 보험사에서 말하는 간병보험은 네. 이 등급에 따라서 어머니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이제 배정을 받으시면 그 네. 등급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시고요. 많게는 최대 뭐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도 준비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 플랜 119 7회인가 8회 때 이제 시청자분들 연결된 어르신이 이 간병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안 주려고 딴소리를 못 해요. 네,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매겨진 대로 그냥 가입한 금액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든든한 보험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면, 예. 그 아까 어머니께서 아직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나가서 어르신들을 많이 뵈면 사실은 가장 걱정하시는 게 치매입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본인들 암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세요. 오히려 치매 걱정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식들한테 폐 끼칠까봐. 네,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플러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이제 보험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시설 좋은 요양병원에 큰 부담 없이 모실 수도 있고, 굳이 뭐 자녀분들이 자택에서 모시겠다고 하면 좀 더 이제 그 편하게 요양보호사분들을 좀 더 이제 혜택을 좀 더 드리면서도 모실 수가 있고, 준비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겠고요. 네. 한 가지 기억하고 계실 게, 저희가 7회, 8회인가 시청자분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간병보험도 보면은 전체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적립형 저축보험료거든요. 네. 근데 저축보험료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저축보험료를 넣으면 만기에 100세가 되시든 110세가 되시든 계약한 만기에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부 다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건 어디까지나 예상 환급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처럼 보험회사도 이자가 있습니다. 네. 이 이자가 한 달 단위로 바뀌거든요. 근데 추세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보험회사 이자가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상담받은 것처럼 어머님 만기가 되셨을 때 보장을 받던 안 받든 이제 아드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실제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자가 낮아지니까. 근데 소멸성으로. 예. 적립보험료를 0원으로 하셔갖고 소멸성으로 하시면 네. 가입 설계에서 보시면 중간에 뭐 기간별로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적립보험료 없이 소멸성으로 계약을 하시면 그 해지환급금 예시표 그대로 그 환급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이자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시되 네. 납입하실 보험료 여력에 맞춰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금액은 필요하신 생각하신 금액에 맞추시되 꼭 네. 유의하실 게 적립보험이 없이 보장성 보험료로만 가입을 하셔야지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만기에 환급 받으실 때
환급금에서 손해를 덜 보시게 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지급 안 한다 이런 건덕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등급 받기가 어려운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이 간병보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실제 간병인 비용이 지급되는 형태의 보험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 간병보험이라고 이름 붙어진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 등급 받은 대로 보험금 네. 나오는 이런 형태의 보험은 보험회사가 시청자분 표현대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급 받으신 그대로 그 서류만 제출을 하면 가입하신 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무래도 금액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얼마 정도를 맞춰야 되는지 자세히는 아직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 몇 세 정도 되셨죠? 올해 60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험 나이랑 실제 나이랑 살짝 차이가 있겠지만 60세라고 가정하시면 보통 100세 만기로 하시면은 15년 납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제분이 보험료 납입하시니까 납입 기간 좀 길게 하셔도 되고요. 네. 15년 납입으로 하시면 최대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받도록 4등급일 때 1천만 원, 네. 2등급일 때는 1천만 원 더 얹어서 2천만 원, 1등급 받으시면 총 3천만 원 보상되게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는 한 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성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소멸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환급형은 사실 좀 위험한 얘기지만 네. 보험회사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소멸성이 실제 가입자분들한테는 유리하신 경우가 열에 9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간병보험 같은 경우도 소멸성으로 하시는 게 실제 아드님하고 어머님한테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요양 등급으로 나오는 보험이 이제 간병보험인 건 알겠는데 간병인 사용 비용으로 해서 나오는 보험도 혹시 있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입원하실 때마다 하루에 네. 얼마씩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도 있고요. 네. 특정 상품은 현금 지원이 아닌 실제 간병인이 지원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간병보험 가입하실 때 치매까지 보장되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또 적립보험료 없이 소멸성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네. 되셨나요? 네, 많이 됐어요.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9세 여성분으로 LIG 닥터플러스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에 가입하신 110세 만기보험으로 매달 7만 5천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추천 의뢰하셨네요. 전화 연결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암보험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셨는데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 암 특약은 추가하지 않으셨나요? 있어요. 있긴 해요. 그럼 있어요. 진단비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1,000만 원인가? 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세요? 그쵸, 1,000만 원이 부족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몽재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기존에 LIG 닥터플러스 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거기 암진단비가 네네. 1,000만 원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셔서 어떤 암보험이 좋은가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에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다 좀 간암도 있으셨고, 엄마는 또 자궁암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좀 그런 암 쪽으로 치료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저희 고모 쪽은 또 고모님이 또 췌장암이셨고, 그래서 하여튼 치료를 많이 받으셨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이도 있고 한데 암 진단비가 별로 없어서 좀 더 추가하고 싶어서 예.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그러시면 뭐 추가를 이제 암 쪽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뭐 네. 가정력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이시고, 기존의 암 진단비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네. 혹시 만기가 혹시 80세는 아닌가요? 그쵸, 예, 80세, 예, 맞아요. 80세고 1,000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 지금 보험료를 봤을 때는 2대 진단비라고 부르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도 구성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해당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예,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얼마씩 들어가 있나요? 요건가요? 그, 뇌졸중이라고 써 있고요. 이거는 2천만 원. 네. 급성 심근경색도 이것도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LI 닥터 플러스엔 아마 질병 입원 의료비나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같은 의료실비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때 할 때 같이 해주셨는데 그때 준비했거든요. 네. 아, 그러세요. 만약에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암이 발병이 되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수술 없이 항암 치료를 하거나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병원비는 우선 의료실비에서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진단비를 주겠습니다. 당신은 수술을 받았으니까 수술비를 주겠습니다. 입원을 했으니까 입원 일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각각 특약이 나오는 건데요. 네. 만약에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발생이 됐다. 2천만 원에 대한 의료시비를 받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작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암 진단비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진단비가 되었던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료실비는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2군데 이상을 가입을 해도 돌려받는 금액은 똑같거든요. 다만 지금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을 주기 때문에 정액 보상이라고 부르고요. 기존 닥터 플러스에 1,000만 원의 암 진단비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가입으로 5천만 원의 암 진단비 상품을 가입을 한다면 양쪽에서 모두 1,000만 원, 5천만 원 합의 6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네, 상황에 따라서 뭐 걱정되시는 암이 따로 있으시면 여성암이라든지 고액암이라든지 해서 특약 부분에 추가로 조금 더 보장을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 보험 1,000만 원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유지를 하고요.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만 채우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2번 받는 암보험이라고 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되는 다른 질병하고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 암만 지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암 진단비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더 가능하고요. 다만 2차 암 진단비는 보통의 경우를 보면 암이 발병이 돼서 치료를 한 다음에는 자기관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검진을 받게 돼서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병원에 자주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1차 암 진단비에 집중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2차 암 진단비나 특정 암 진단비를 추가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구성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제 여성암 쪽으로 많이 또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저는 많이 보강하고 싶어서 뭐 그냥 일반암 그 5천만 원짜리 하면 그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은 5천만 원짜리 하면 굉장히 튼튼한 구성이긴 한데 보험료가 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0이라고 보면 여성암,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또 위암 같은 경우 여성 3대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100 중에 뭐 30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암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성암이 되었던 고액암이 되었던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곳에 집중을 하면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금방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췌장암도 고액암으로 네.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해당 부분 이제 또 각 보험사별로 특정암이나 여성암 또 고액암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을 보고 좀 걱정되는 부분에 집중 혹은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고액암을 좀 더 이렇게 췌장암이 고액암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많이 할 수 있나요? 네, 췌장암도 고액암에 포함되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된다는 네네.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이 적용되는 보험사를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뭐 제가 이렇게 이게 그 닥터 플러스 요게 실비보험이죠, 이게. 네, 실비보험에 여러 가지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가족력이 많아서 이렇게 되게 엄마 아빠 다 이렇게 편찮으셨던 게 있어서 저는 암만 좀 보강해도 되는지, 좀 더 다른 것도 해야 되는지. 아까 진단비 부분은 이제 암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 또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암에 지금 집중돼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네. 암 부분을 추가하면서 이번 기회에 뭐 진단비, 중증 질환인 2대 진단비 부분이나 뭐 아까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이번 일당이나 다른 부분이 걱정이 되면 아,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채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보험인데도? 뭐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암만 집중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특약을 구성해서 하나의 상품에 뭉쳐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한 번 더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험 새로 가입하셔도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하시니까요. 일단 현재 가입하신 보험 유지하시고 암 진단비와 또 2대 중증 질환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0세 여성분으로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시네요. 어떤 상품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보험 가입을 생각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보험 가입을 생각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서 애들도 좀 아프고 네, 이제 좀 불안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신가 봐요. 보험이 없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그걸 없애가지고요. 저 혹시 네. 결혼하셨죠? 자제분들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예. 자제분들이 좀 전에 말 끝에 네. 뭐 아파서 이제 보험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뭐 최근에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감기 같은 것도 좀 자꾸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행입니다. 저는 또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픈 분들은 잘 가입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건 네, 그래서 혹시나 아기들이 아팠으면 네. 당장은 보험 가입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감기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자녀분들 보험도 없으신 거죠? 네. 예. 자녀분이 몇 분 계시죠? 아들 둘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들만 둘인데. 우선은요. 예. 자녀분들 먼저 애들은 병원을 자주 가니까 그리고 네. 성인에 비해서 보험 가입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1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료실비 첫 번째 의료실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병원 네. 가면 병원비 보상받는 거. 네. 그 다음에 진단비. 아이들은 큰 병 잘 안 걸리지만 한번 걸리면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제 체력이 약해서 수술 날짜도 쉽게 못 잡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의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진단비를 암, 뇌질환, 심장질환, 3대 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넣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애에 대한 보장. 그럴 리 없어야겠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이제 각종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보장까지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의료 실비, 그 다음에 진단비, 세 번째로 장애 보장. 이렇게만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뭐 100세까지 하셔도 되고
납입하시는 보험료 형편에 맞춰서 납입 네. 기간, 죄송합니다. 보장 기간을 좀 짧게 줄이시면 보험료를 좀 네.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혹시 그 네. 남편, 애들 아빠분도 보험이 없으신가요? 아빠가 너무 급해서 먼저 하늘로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예. 질문을 좀만 바꿀게요. 예. 세 분 하셔가지고, 어머님, 아드님 해서 세 분 하셔가지고, 예. 보험료는 어느 정도면 크게 부담이 안 되실까요? 크게, 안 그래도 좀 크게 낼 순 없고, 한 15만 원 정도, 3명이서 15만 원 정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일단은 자녀분들은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 세 가지 중요한 보장을 꼭 챙기시되,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 기간을 좀 짧게 줄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제가 태아보험 저희가 4회 때인가 2회 때인가 시청자분 연결된 태아보험 설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료실비 보장 기간은 100세로 하시고요. 병원비 돌려받는 거. 예. 그리고 진단비랑 장애보장들은 보장 기간을 한 20살에서 30살 정도, 그 정도로 끊어 놓으시면 네. 그 안에 큰일 생겨도 보장은 충분하게 받고요. 네. 대신에 30살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보험을 네. 자녀분들이 다시 가입하셔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겠지만, 보통 한 30세 정도면 크게 네. 불안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어머님 보험이 자녀분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이 가장이시기 때문에 네. 어머님 보험도 마찬가지로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을 하시되, 네. 진단비랑 장애보장을 좀 더 탄탄하게 보장 금액을 좀 크게 키우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험료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단비랑 장애보장을 크게 가져가시되, 어머님 역시 보장 기간을 짧게 끊으세요. 기본적으로 병원비 나오는 의료실비 보장은 최소 100세로 하시고, 예. 진단비랑 장애보장을 금액을 좀 크게 키우시되, 보장 기간을 최소 20년 정도. 지금 막내 아들이 몇 살이죠? 8살이요. 그러면은 20년 정도면 28이잖아요. 예. 그때 되면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재수한다고 하더라도 충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남들처럼 이게 똑같이 가져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녀분들이 자립을 할 수, 보통 20살 이전에 어머님이 크게 편찮으신 게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제분들이 학업을 충분히 마칠 수 있도록 어머님 혼자 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의료실비는 100세, 진단비 장애보장은 좀 탄탄하게 가져가시되, 보장 기간을 최소 20년 정도로 끊으셔서 가져가시면 세 분 다 하셔도 보험료 15만 원 안에서 충분히 설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속상하시겠지만 어머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냉정하게 어머님 잘못되셨을 때 주위에 외가 쪽에서나 어느 정도 자제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힘들다고 보고요. 어머님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너태 막내가 8살이면은 한 20년 정도면 넉넉하거든요. 예. 그러면 남들처럼 아빠 남자들처럼 저 같은 경우도 사망보험금 1억 원당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보험료가 제 나이가. 근데 네. 어머님을 사망보험 종신이 아닌 정기보험 정해진 기간만 보장받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하시면 사망보험금 1억 하셔도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꼭 사망보험금 준비를 하시되 정기보험으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금 아버님이 이제 남편분이 사별이라고 하셨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시되 상속인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을 지정 안 하시고 보통 가입하시는 것처럼 법정 상속인으로 놔두시면요. 네. 참 웃긴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 홍길동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저 10년, 20년 동안 연락도 안 되는 아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친권을 얘기를 해갖고, 아니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친권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친권 소송을 해서 엄마가 받는 사망보험금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아버지가 편취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천안함 사고나 뭐 실엔드 사고나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험 가입할 때 수익자 약정을 하는 그 체크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사망보증까지 준비를 하시되 가급적 상속인을 지정을 하셔야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아무래도 보험 가입하신 적 없으셔서 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종태 이사님께서 되게 효율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실비와 진단비 장애 보장 구성하시고요. 또 사망보험도 정기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마쳤습니다. 언제든지 보험관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이분들 어떻게 리모델링 통해서 보험 재테크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사례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사례자는요, 24살 여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여성분께서는 총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대한생명의 변액 CI 통합 종신보험은 2010년 5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납입기간 20년에 월 납입료는 79,000원입니다. 대한생명의 V 스마트 변액 종신은 2011년 12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20년 납입기간에 월 납입금은 113,700원이셨네요. 마지막 LIG 운전자 보험은 2012년 1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80세 보장기간에 납입기간은 20년으로 월 보험료는 3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보험에서 총 222,700원을 매달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여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나요? 아무래도 가입자의 연령이 굉장히 젊은 편인데 20대 초반인데요. 보험료가 적지 않아서 이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또 보험료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걱정을 하셔서 의뢰를 하셨고요. 지난 방송에 전화를 주셨는데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연결이 안 됐고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상담을 진행하신 분은 어머님이셨고요. 자녀분이 지금 현재는 24세의 여성분만, 언니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2세의 여동생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비슷한 내용으로 운전자 보험은 없고 면허가 없으셔서 22만원 정도, 아니 20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한변액 CI 통합종신하고 V스마트 변액종신이 이제 동일한 보험사에서 기간을 두고 좀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LIG 운전자 보험을 추가를 하신 내용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요, 이 가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변액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시에는 질병 사망 부분이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한번 그 시지 부분을 보시면요, 질병 사망, 재사망, 재장애, 그리고 교통재 사망 관련해서 딱 5천만 원. 그리고 대한V 스마트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과 재사망, 재장애, 교통재해 사망이 각각 1억 원에 의료실비 부분인 상해 입원 의료비,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가 각각 5천만 원, 상해 통원 의료비와 질병 통원 의료비가 30만 원씩 들어 있었고, LIG 운전자에는 기본 계약으로 해서 재사망과 장애 부분이 4천만 원, 1천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파 플러스 M사의 다른 상품으로 이제 추가 변경을 하면서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면서 추가 변경을 하면서 재사망과 재장애 부분은 1억 7,500만 원, 1천만 원, 그리고 교통재해 사망도 1억 7,500만 원, 그리고 동일하게 기존의 의료실비를 해지하면서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의료비 30만 원에 구성을 했고요. 이 CI 보험을 보면 다음 시지를 보면요,
그 CI보험이라는 게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금인데요. 암진단이나 고해감 진단,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인 경우에 각각 4천만 원씩. 그리고 이번 시에는 1일당 3만 원씩 갱신형으로 특약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비싼 보험이었던 대한부위변액종신, 스마트 종신에는 다른 특약은 없이 기존의 사망보장과 의료시비 특약만 있었던 상황이고요. LIG 운전에는 운전자 특약으로 해서 교통사고 처리 비용 3천만 원, 운전자 벌금이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추가를 하면서요.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고해감 진단비는 5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는 2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입원 일당은 비갱신형으로 3만 원, 교통사고 처리 비용 3천만 원, 운전자 벌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으로 다시 구성을 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가입 시점이 맨 처음 변액 CI 통합종신을 가입할 때는 2010년, 그리고 대한생명 V 스마트 변액종신을 가입할 때는 2011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는 2012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가 이 상품이 좋으니까 하나 준비를 하세요라고 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상품이 좋으니까 준비를 하세요. 세상에 나쁜 보험 상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20대 초반이 여성이 학교에 갈 때, 대학교에 갈 때, 혹은 출근을 할 때 40대 남성이 정장을 입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20대 여성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험이고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중간중간에 첫 보험을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보험을 할 때에는 기존 보험을 점검을 한 다음에 기존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보험이 좋으니까 추가합시다, 저 보험이 필요하니까 추가합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망보장으로 우선 매우 높은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도 동생분도 2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 보험료 부담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앞으로 자녀분이 납입하게 될 걸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녀분들이 납입할 때도 부담이 없도록 좀 저렴한 보험료로 필수적인 구성을 위주로 20만 원이 넘던 보험료를 10만 원 미만으로 줄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인 컨설팅 부분이 보험료를 줄이고 필요한 보장만 챙겨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험료는 확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의 보장만 챙겨가신 것이 특징이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현명한 보험 리모델링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